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프랜차이즈로 알아보는 사업을 시작해야 돈 벌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프랜차이즈는 우리가 길 가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커피든 아니면 음식점이든 뭐 옷이든 뭐든 간에 프랜차이즈로 이제 돈을 정말 많이 번 사람들이 있죠. 천문학적인 숫자를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가 모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꼭 성공시키도록 하라라는 취지가 아니라 이번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근로소득에서 벗어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사례로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근로소득을 벗어나서 사업을 시작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저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욕하지 마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일단 프랜차이즈 사업하면 뭐가 떠오르죠? 가장 먼저 커피 사업이 떠오를 겁니다. 커피 사업하면 브랜드가 딱 생각나는 게 몇 개 없을 거예요. 일단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의 손을 거쳐서 국내 계속 점포수가 증가하고 고급화나 일반화가 되면서 성공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일반 스타벅스가 있고 고급화, 리조브 스타벅스가 생기면서 이제 좀 더 프리미엄 스타벅스를 나눈 거죠. 어쨌든 간에 대기업에서 이제 손을 거치고 대기업은 일단 쩐이 많죠. 돈이 많고 인력도 많아요. 뭐 마케팅이든 영업이든 뭐든 어쨌든 간에 이런 고급 인력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유명 브랜드에서 유명 기업에서 있기 때문에 뭐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밑에 저가 커피, 컴포즈 커피라든지 메가 커피를 보자 이겁니다. 이 저가 시장 커피는 분명히 점포수도 많고 시장은 과열돼 있어요. 이거 말고도 사실 저가 커피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커피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개인 커피인데, 개인 브랜드인데, 저가 커피 뭐 1,000원, 1,500원짜리 커피로도 수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만 안 될 뿐이지. 어쨌든 간에 저가 커피의 이 시장은 매우 지금 과열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저가 커피는 누가 돈을 벌고 있냐? 저가 커피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2,000원짜리, 1,500원짜리 팔아서 언제 돈을 버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개수가 많아지고 전 세계화를 통해서 간다면, 글로벌화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일단 컴포즈 커피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컴포즈 커피는 필리핀 업체에서 업체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업체에서 인수를 한 거죠. 이 필리핀 업체는 이 졸리비 푸드라는 필리핀 업체에서 인수를 했는데요. JN그룹이라는 한국의 JN그룹의 컴포즈 커피 회사입니다. 100% 지분을 4,70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졸리비는 요 70%를 이제 4,700억에 인수를 한 건데 사모펀드, 엘리베이션 펀드죠. 네, 25%, 이 70%를 갖다가, 그리고 타이탄 펀드 5% 해서 그게 5%. 요 타이탄 펀드는 졸리비 회사 겁니다. 그래서 타이탄 펀드 5%, 어쨌든 이렇게 해서 100%가 되는 겁니다. 컴포즈 커피의 지분을 4,700억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졸리비 푸드는 그러면 대체 어떤 회사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졸리비 푸드는 1978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창립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유명한 대표적 패스트푸드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치킨, 패스트푸드, 스파게티 등 여러 개의 패스트푸드 음식들을 파는 회사인데 원래는 처음에는 닭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패스트푸드계의 다이소 같은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2025년 현재 필리핀 내에서만 졸리비라는 이 브랜드의 회사가 매장이 1150개 매장이 운영되는 거대 패스트푸드 체인점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졸리비 그룹도 갖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커피 체인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때마침 컴포즈 커피 브랜드가 눈앞에 보인 거고 이를 인수해야겠다고 해서 제인그룹의 인수를 시작을 한 거죠. 결국 인수에 성공을 하고 나서 2024년 싱가포르에 첫 오픈을 시작하고 매우 성공리에 오픈하고 이제 성공리에 끝났다고 해요. 그 이후로 동남아 커피 시장 접수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에 첫 오픈한 게 컴포즈 커피를 이제 첫 오픈한 게 요 졸리비 그룹의 커피 사업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컴포즈 커피의 히스토리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컴포즈 커피는 아까 말한 JN그룹에서 했다고 했죠. 요 JN그룹은 양재석 회장님의 작품입니다. 처음에 요 양재석 회장님은 JN 그룹을
부산에 제인 통상으로 시작을 했고 커피 머신이나 커피 납품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지금은 원두 제조 사업까지 하고 있고 JN 그룹, 그러니까 컴포즈 커피에 원두를 납품하기까지 합니다. 책임지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지금 2,600개 이상의 점포수가 됐다고 하고 23년 매출 기준이지만 888억, 이보다 좀 더 늘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4,700억의 인수가 가능한 회사가 되나 보나 싶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완전히 비슷한 이 메가커피, 오히려 규모는 점포수는 좀 더 많았다는 이 메가커피는 과연 어땠을까요? 메가커피는 또 매각됩니다. 메가커피도 매각이 돼요. 어디에? 요 유럽 식자재 수입 전문 유통업체인 보라티아라는 회사의 커피가 인수, 그러니까 매각을 시켜버린다. 메가커피의 매각 금액은 1,400억 분이 안 됩니다. 컴포즈 커피가 4,700억에 팔았다고 했죠. 약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점포수도 더 많고 분명히 색깔도 비슷하고 맛도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매각되는 금액이 다르냐? 물론 이유가 있겠죠. 일단 잘 팔리는 이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컴포즈 커피가 더 많은 금액으로 팔렸던 이유는 가치가 다른 건데 그 가치는 어디서 다르냐? 바로 영업이익률 차이라고 봅니다. 메가커피는 3,300개, 컴포즈 커피는 2,600개 정도, 700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점포수는 영업이익률은 18%, 41%, 월등히 컴포즈 커피가 훨씬 높습니다. 사업의 글로벌 가능성이 컴포즈 커피가 더 높다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보통의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좀 나눠져 있는데 요 컴포즈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한 그 양재석 회장님의 한 사람의 100% 지분 구조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인수하기도 좀 쉬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인수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거죠. 이쯤 되면 이제 다른 브랜드들은 어떤가라고 생각도 좀 듭니다. 스타일난다라는 이런 브랜드도 알 텐데 스타일난다는 요 김소희 대표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초기 의류 사업으로 동대문에서 처음에 옷을 떼다 팔면서 온 가족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요 화장품 사업까지, 색조 사업까지 이제 확장하면서 해외 진출을 했는데 그 해외 진출한 게 요 3CE라는 브랜드고 요거는 중국에서 진짜 화장품계에서 1등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다고 해요. 이걸 보던 로레알이 탐을 냈고 화장품 사업에 로레알은 결국 김 대표님의 지분 중 70%를 4천억에 인수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100%도 아니고 4천억이고 그리고 팔고도 남은 요 지분 30%가 남아있는데 요거는 계속 경영권 때문에 유지를 하면서 기획과 디자인에만 전념한다고 하네요. 일단 내가 회사를 만드는 게 처음에 어렵지 만들고 나서 좀 굴러가다 보면 항상 보면 이제 프랜차이즈화가 되고 체인 사업이 좀 되다 보면 이제 이런 펀드, 사모펀드 같은 데에서 아무래도 좀 탐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사모펀드의 특성상 꾸준하고 안전한 매출을 좀 찾는 회사이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 사모펀드에서 항상 접근을 해서 그걸 사서 이제 파는 경우가 있죠. 뭐 스타일난다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브랜드는 어떨까? 공차가 있죠. 우리 유명한 디저트 음식, 공차. 네. 요거 저는 조금 이 공차의 김여진 대표님이라는 분을 좀 알아가면서 정말 대단하고 사업성이 좋다고 느낀 게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를 설명 드릴게요. 김여진 대표님은 원래는 김여진 대표님은 전업주부였어요. 전업주부셨는데 남편이 싱가포르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서 같이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공차라는 브랜드의 이제 밀크티를 먹고 나서 이걸 들어오면 성공하겠다는 확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자마자 집 담보 대출을 받아서 대만 공차 봉사를 여러 번 찾아갔다고 합니다. 뭐 거절도 당하고 했었나 봐요. 어쨌든 여러 번 찾아가면서 판권을 획득해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공차 코리아를 설립을 하고 2년 만에 가맹점 200호점 이상을 내면서 성공의 가도를 냅니다.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뭔가가 잘 되면 사모펀드가 항상 달라붙습니다. 사모펀드 유니스 코리아라는 곳에서 100%도 아니고 65%의 지분을 340억 원에 매각, 그러니까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나면 또 괜찮은데 이 김여진 대표님이
더 대단한 것은 사업을 멈추지 않고 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340억을 벌면 아마 은퇴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때 역시 나는 사람들은 좀 뭔가 다르다고 이 대표님은 또 멈추지 않고 사업을 합니다. 용인시 죽전에 트램플린 키즈 카페 바운스 1호점을 또 창립 오픈을 합니다. 이것도 또 성공을 하면서 1년여 만에 5호점까지 가맹점 수가 늘어나자 사업이 좀 궤도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러자 IS 동서라는 회사에서 바운스를 235억 원에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김여진 대표 입장에서 매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합쳐서 한 6, 700억이네요. 그러니까 남들은 돈 1000억을 되게 쉽게 버는데 어쨌든 이렇게 굉장한 분들은 다 굉장한 돈을 쥐어진 이런 사장님들은 항상 처음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 자영업으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다른 브랜드가 있나요? 봅시다. 설빙도 알고 있죠. 설빙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산에서 조그만 가게에서 디저트 가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키워 나가다 보니까 가맹점 수가 늘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지분 75%를 1,300원에 매각을 했다고 하고요. 화장품 티르티르 아시죠? 여자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보다. 티르티르라는 회사는 1,400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어는 맥주로 유명한 역전 할매.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술 음식도 파는데 뭐 떡볶이도 팔고 피자도 팔고 하죠. 저도 먹어봤는데 뭐 맛은 있습니다. 어쨌든 살얼음 맥주가 유명해지면서 사실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맥주컵 얼려가지고 살얼음 나게 해서 거기다가 그냥 시원하게 맥주를 따라준 건데 이게 이제 또 유명해져서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는 내가 하면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특출난 게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알고는 있지만 실행을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거머쥔 거죠. 살얼음 맥주가 이제 유명해지고 이제 이게 이슈가 되면서 다시 역전 할매라는 브랜드도 사모펀드에 1,000억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어떤 게 좀 돈벌이 브랜드로 좀 보이는지 감이 오시나요? 조금 인스타에서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SNS에서 이슈가 돼서 막 핫하게 떠오르는 맥주들, 핫하게 떠오르는 음식들, 핫하게 떠오르는 레스토랑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거는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사업 수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서 말한 브랜드들은 모두 자영업으로 시작해서 믿기 힘든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실제 매각된 사례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도 적어도 자영업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무언가를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옷 패딩 기업인 그 블랙야크라는 기업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하죠. 블랙야크도 동대문에 평화시장 같은 평화시장의 그 조그만 한 칸짜리 의류대에서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누군가에게는 별 볼일 없고 시작은 좀 하찮을 수 있으나 끝은 정말 성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컨텐츠를 만들고 말하고 싶은 요지는 모두가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매각할 수는 없어요. 그걸 꼭 원하고 바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힘들게 피땀 흘려서 뭐 눈물도 흘리면서 사업을 시작한 그 뒤에는 좋은 날이 올 수도 있고 희망이 생길 수도 있는 잘 될 확률이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확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확률이 존재하지 않으면 삶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암울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그만 가능성, 확률이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사람이 앞서서 달려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생활은 전혀 그런 게 없죠. 지금 벌고 살다가 나중에 그냥 나이 차서 나오면 끝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딱 월급 뭐 200, 300, 400 조금씩 올라가서 과장, 부장, 차장 단계 다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만든 컨텐츠는 앞서 말한 이런 사업가들을 부러워하자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들의 정신을 좀 본받을 건 본받고 우리도 삶의 활력소 그리고 기폭제를 하나 만들어서 배울 건 배우면서
앞으로 나아가 보자는 취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참, 저도 다시 한번 이 조사하면서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에 성공한, 그리고, 이렇게 매각을 한 금액들을 보면서, 조금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꼭, 히트치고 대박 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